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5과목이네요. 열설비 설계. 자, 이쪽에서는 보일러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관 보일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간단히 그리면요,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뭐가 된다? 기수드럼, 물과 증기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에는 수드럼입니다. 물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버너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열을 가해주면은 이 배관 잔체에 차 있는 물에 뭐가 가해진다? 열이 가해지죠. 그래서 끓는 증기가 어디로 위로 올라가서 증기는 각 라지에타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응축된 물 같은 거는 다시 요같이 회수가 되겠고, 자, 이게 가변한 이제 수관 보일러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로 고압 대용량에 많이 쓰입니다. 고압 대용량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버너랑 열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열 면적이 커가지고 효율 전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여기 이 관 안에 뭐가 있다? 물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보일러 이런 쪽에 비해서 수량 함유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수량 함유량이 적으니까 파열되었을 때 나오는 양이 적죠. 그래서 파열 시 위험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다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청소 점검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해서 급수 처리도 좀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관 보일러다 해서 이런 정도를 알아놓으시고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보일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네요. 최대 압력이 1메가파스칼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압용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1메가파스칼 이하의 중소용은 아니죠. 연소실 주위에 수관 설치해서 순행벽을 노에 구성한다. 맞습니다. 2번 정답되네요. 수관의 특성상 기수분리 필요가 없는, 기수분리 해줘야죠. 열량 전열면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투패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갑니다. 수관식 보일러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드럼이 작아 구조상 고온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다. 맞죠? 연소 설계가 자유롭고 연료 선택 범위가 넓고 순환이 좋고 전열면의 증발률이 좋고 보유 수량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봅니다. 수관식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났습니다. 코니시 보일러, 바브콕, 라몬트, 벤손하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브콕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통상 15도로 이루어진 게 바브콕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스네기찌라고 나옵니다. 이게 얘는 경사면이 30도예요. 또 없네. 타쿠마 보일러는 경사면이 45도.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에서요, 경사면에 따라서, 이 흐르는 경사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반면에 코니시 랭커셔 보일러는 노통 보일러로 하는데, 요 코니시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코르니시 하고 나왔습니다. 코르니시 또는 코니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코니시 같은 경우는 노통이 한 개입니다. 네, 코니시는 노통 자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랭크셔 보일러는 이게 두 개예요. 노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들은 노통 보일러로 들어갑니다. 코니시하고 랭크셔. 지금은 코니시한데 예전에 나온 문제들 보게 되면 코르니시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 돼서 얘들은 원통형 노통 보일러로서 노통이 한 개와 두 개짜리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갑니다. 수관식 보일러 설명으로 틀린 거. 증기 발생 소요시간이 짧고 순환이 좋고 그 다음 스케일 발생이 적고 청소가 용이하다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구조가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이 작아 구조적으로 고압에 적용한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가시고요. 수관보일러에 논행 노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했습니다. 연속이 보일러에서 버너에서 가면 논행 벽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수관 사이에. 그럼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죠. 자, 그래서 이거와 거리가 먼 것은 고온의 연소에 의해서 내화물 연화 변형되는 걸 방지한다. 물의 순환을 좋고 그 다음에 수관 변형을 방지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복사열 흡수시키죠. 고체 물체니까 전염력 증가시키고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가시고요. 자, 6번 수관식에 비해 노통연관식 보일러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버너에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 있던 이 열이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열을 이렇게 좀 모양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 연간입니다. 나온 열이 위로 올라가요.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백열이. 그러면 나머지 이 공간은 전부 다 뭐냐? 물이 차 있는 수부란 얘기예요. 물이 차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와 같이 공간이 수부가 넓어서 항상 부하 변동에 대응이 되고 보유 수량 자체는 어떻다? 많다는 얘기, 다른 거였어. 그래서 부하 변동에 충분히 대응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간단해, 이건. 그래서 수출이가 비교적 간단하다, 설치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설치 면적이 적고 열 손실이 적습니다. 요 안에서 뺑뺑 도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증발 속도는 빠릅니다. 열이 바로 공급되니까. 빨라가지고 뭐가 되냐? 파열될 때 위험도가 좀 증가합니다. 보유 수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파열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 속도가 빨라서 이 분출되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볼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설치 면적이 크다는 아니죠. 연소실 이것도 아니고 파열시 위험도가 크죠. 수량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청소가 수간식 보일러가 청소가 어렵고 노통문은 간단해서 청소가 수월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자, 여기 나온 거 잠깐 보게 되면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는 안정하지만은 반면에 파열했을 때 위험도가 크고 수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그 다음에 설치 간단하고 열 손실이 적고 설치 면적이 적다 하고 나왔죠. 자, 이런 정도로 봐놓으시면 될 겁니다. 7번 갑니다. 보일러 형식 종류 연결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노통연간, 코니시, 랭커셔 다 들어가죠. 1번 맞죠? 노통연간 보일러, 라몬트 보일러 하고 나왔습니다. 얘는 수간식이에요. 라몬트 보일러는 수간식. 자연순환 보일러에 다쿠마 들어가 있고 경사가 아까 몇 도로 했어요? 45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관류 보일러는 술조 보일러 맞습니다. 이거 외워버렸어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8번 갑니다. 노통 연간식 보일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외분식이 아니라 내분식이죠. 내부에서 연소하게 되니까 고압이나 대용량 보일러에 적당하다. 노통 연간식 같은 경우는 대용량 이거 보일러 제작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부 청소 간단하고 급수 처리가 필요 없다. 보일러 크기 전열 면적 크고 효율이 좋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앞에서 나온 특징 한번 살펴보시더라고. 9번 갑니다. 노통이 2개라고 그랬어요. 노통이 2개. 랭크시어죠. 노통이 1개. 여기서 지금 보기 안 나는데 코니시.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10번 갑니다. 노통 보일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노통은 파형과 평형이 있다. 내분식 보일러의 대표적이다. 코니시와 랭크시 보일러 모두 노통이 1개가 아니라 얘는 1개, 얘는 몇 개? 2개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런 문제 나오면 좋겠네, 그죠? 11번. 다음 각 보일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났습니다. 입형은 좁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세워져 있는 거죠. 입형입니다. 그래서 좁은 장소, 노통 보일러 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 소요 시간이 짧다 하고 나는데 노통 보일러는 앞에서 나왔지만 수부가 크죠. 수량 함유량이 많잖아요. 수간 보일러는 구조상 대용량 고압용에 적합하고 관류 보일러는 드럼없이 초고압의 보일러에 적합하다 해서 답은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이 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수라고 그러죠. 환수. 환수관입니다. 그 다음에 열을 받아서 나가는 간을 우리는 뭘 한다? 급탄관이라고 하죠. 급탄관. 급수관은 수돗물이 들어오는 라인이고, 열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급탄. 얘가 라지에타고에 들어가서 전열을 해주고 돌아오는 이 관을 환수관. 그래서 환수된 물이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온도가 좀 낮아졌겠죠. 여기에 뭐가 있다? 버너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을 갖다가 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환수된 물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열을 받아서 다시 뭐가 된다? 증기가 돼서 빠져나갑니다. 증기가 돼서 빠져나가요. 이 라인 형태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관류 보일러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관류 보일러.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나왔지만 람진, 슐처, 그 다음에 에몬스, 벤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관류 보일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안에서 이렇게 뺑뺑 도니까 보유 수량 자체가 어떻다? 작은 편이에요. 보유 수량이 작다는 얘기는 파열시 피해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을 많이 공급받으니까 증발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뭐다? 관류 보일러는 주로 대용량에 많이 씁니다. 관류 보일러는 대용량에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노출이 안 돼 있죠. 청소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 속도가 빠르죠.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가동 시간이 어떻다? 짧다는 얘기. 확 열받아서 전열받는 게 많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금방 끌어오른다는 얘기죠. 가동 시간이 짧다는 얘가 바로 뭐다? 관류 보일러의 특징이에요. 이런 정도로 봐놓으시고요. 일단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어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입형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연소실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 연관을 통해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옆에는 전부 다 뭐다? 수관이라는, 물이 꽉 차 있다니. 그래서 열교환해 주는 거죠. 입형 보일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으니까 첫째가 설치 공간이 작다 하고 났죠. 그 다음에 연소실이 작아요. 연소실이 이 밑에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작아서 완전 연소가 어려운 게 입형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연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열 충분히 공급이 안 돼가지고 건조 포화증기로 나가야 되는데 물과 수증기가 같이 혼합이 많이 돼요. 습증기가 많이 발생해요. 입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안 씁니다. 습증기가 발생한다는 거. 자, 요런 정도 해놓고, 얘 같은 경우는 입형 연간, 입형 행간, 그 다음에 코르크칸, 코크란이라고 하죠. 코크란이 이 종류에 들어갑니다. 코크란 보일러, 이런 게 입형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정도 좀 봐놓으시고요.